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정예 부대. 최정예 부대. 왜냐면은 코로나19를 뚫고 오신 분들이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민들 많고 걱정들 많죠. 예. 코로나19. 자, 코로나19가 감기 바이러스라죠. 그죠? 바이러스가 이게 생명체도 아니고 무생명체도 아니고 이게 무생물에 가까운 생명체랍니다. 그래서 세균 같으면은 죽일 수도 있는데 잘 안 죽어요. 근데 숙주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또 숙주는 살고 싶은데 숙주를 하고 살찌게 얘가 우리 몸과 같은 지금 우리 36.5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안 돼요. 이놈이 우리 몸을 다른 몸으로 바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다른 몸으로 바뀌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몸의 온도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면역 관계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몸의 온도를 정해주고 맞춰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있는 뇌하수체가 그 일을 모든 걸 관장해요. 사실은 관장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내부 장기들이 하나의 독립개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울러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체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순환기 체계를 다 이해를 해야 감기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모든 몸의 온도가 정확하게 뭐 36.5도로 유지되지는 못해요.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지 간에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할 수 있는 부위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부위가 아무래도 약할 수 있죠.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데가 사실 여러분 입으로 들어오는 편도 쪽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입으로 제일 많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입으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죠?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균이 제일 잘 침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이러스도 당연히 침입하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입안에 이 면역 조직이 오연하고 강하면은 오는 족족이 다 정리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 닦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 있죠. 이 닦는 법에 잇몸에 피가 줄줄 자주 나고 잇몸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풍치가 자주 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악어새를 키워라. 이만 닦을 적에 음식물이 많이 낑긴 것만 닦아내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그냥 맹물에다가 칫솔질 해라. 다른 거 절대 하지 마라. 좋은 약재 쓸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잇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입안에 사는 세균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종류가 다양한 세균들이 살아요. 이들이 터전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입안에 구취염, 입안에 염증, 10년씩 염증이 있는 사람들도 다 사라졌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 다 했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그 공격을 대처하는 힘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냥 온실에만 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너무나도 온실에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마스크를 쓰는 건 정말 중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면역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요. 여러분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산소를 여러분 입안으로 였는가. 보면요. 마스크 안에 있는 공기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거의 수준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몸에서 나와 있는 나쁜 폐를 통해서 나오는 나쁜 가스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들어오는 결과가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큰일 나면 심장마비로 갈 수 있는 약한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산소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산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가 작아요. 산소 부족인데 그런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일을 하면요, 그런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적에는 마스크를 가급적 벗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 싶을 적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마스크만 쓰고 집안에 뭐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쓰고 다니면요, 여러분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가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할 때 양이 억수로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그 작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몸을 데우는 데 쓰는데, 우리 몸을 데우는데 더 좋은 음식은 없을까? 이 봄에. 자, 봄에 이 몸을 데우는데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바로 봄 햇살을 받고 자라나는, 양집하는 곳에 자라나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풀들이에요. 그 풀들 중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 여러분 잘 아시죠? 냉이, 달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따뜻한 온실에서 키우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효과가 절반이 아니고 한참 떨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재배한 것과 야생이 어느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야생이 좋다죠. 그죠? 그 야생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 몸을 뭐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또는 박테리아로부터, 또는 뭐 요즘 뭐 바이러스로부터, 즉 내 몸에 맞지 않는, 내 몸에 해를 주는 이런 세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우리 면역체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내 몸이 적절한 온도가 충분히 가 있어야 될 텐데, 몸이 차다, 냉한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에 생기기 쉬워요. 왜? 내 몸의 열을,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적정한 부위에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약해지고, 그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 몸 전체에 열을 발생하는 양이 원활하지 못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활하지 못해지면요, 우리 몸이 어느 특정 부위에만 열이 많이 가지거나 이래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여기에 우리 몸에 다른 나쁜 것들이 생겼거나 또는 다른 세균이 침입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싶어서 우리 자가 면역 활동을 높여버려요. 높여버리면 좋은 게 아니고, 그 높여진 면역 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도리어 해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부 테라피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작동이잖아, 그죠?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잘못된 부분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열이 발생해야 돼요. 그 열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거죠. 근데 그 열을 얻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고 호흡하면서 열을 발생하거든요.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열을 발생하는 건데, 이 열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냥 열을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열을 먹으면, 열을 먹는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은 섭취하면 어떨까? 그게 가장 최적의 음식이 바로 봄나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봄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바이러스 걱정도 많고, 그죠? 뭐 코로나19는 뭐 너무나도 지금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플루엔자. 그것도 똑같이 바이러스고 감기예요. 감기인데 그 감기로 지금 겨울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수천 명인데 그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무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든 말든.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마스크 너무 오남용하지 마시고 하라고 이야기고, 그러면은 마스크 안 쓰고 내 면역력이 어떻게 키울 것이냐? 지금 봄이니까 좋은 봄나물 드시면 면역력이 살아나요. 아주 많이. 특히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약한 노인성 질환, 즉 그 소모성 질환인 이런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감기만 걸려도 나중에 폐렴으로 돼가지고 힘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폐렴은 이제 공체를 하면 되겠지만 이 열을 올릴 거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심장이 굳이 일하려고 노력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별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면역체계, 면역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또 감기를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정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몸에 충분한 열을 잘 낼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먹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답 좀 해요. 몇 명 안 되는 이 진짜 코로나를 들고 온 사람들이 대답도 안 하고 야 혼자 떠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봄나물이에요. 자, 공부하는데 하면 딱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봅시다. 여름은 바깥에서 열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이 뜨거워져요. 그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우리 몸을 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뜨겁게 해야 돼. 달궈야 되는 상황이고 바깥에 여름은 열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인데 지금 겨울과 봄 사이에 이 환절기라는 게 있어요. 환절기. 이 환절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환절기에 노인성 질환들이 급격히 나빠져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중풍, 그죠? 뇌졸중, 뇌경색이, 그죠? 중풍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 이 두 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수명을 못 누리고 돌아가세요.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 오느냐? 다 환절기에 와요. 이 환절기 중에서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하고 이렇게 봄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요때 제일 많이 와요. 사실은 이 겨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몸에 열을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심장에 피가 많이 가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열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죠? 들었죠? 대답 좀 해라니까. 네. 재미없어 안 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절기 때는 온도차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히 나타나니까 우리 몸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차가 심할 때는 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다 그럼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따뜻한 데 살다가 갑자기 추운 데 나간다든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특히 노인들은 자 어머니 외출 가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 아 지금 늦었는데 뭐 하십니까? 그래 내 머리는 감고 가야 안 되겠냐? 아 머리는 감는 거 감아야지. 야 말리지도 않았는데 아이씨 바쁜데 빨리 갑시다. 밖을 나가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툭 떨어져 있어. 차잖아요. 거의 중풍 다 와요. 거의 다 쓰러져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안 걸리고 싶다 그러면요 절대 머리 감고는요 밖에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히 머릿속이 다 말라가지고 진정이 돼서 찌개만 나가셔야 돼요.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근데 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가시다 외출한다고 바쁘다고 머리 감고 대충 드라이하고 가에 좀 말랐다고 툴툴 털고 나간다. 봄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에는 괜찮아요. 이 환절기 때는 그렇게 하면요 바로 감기라는 병이 걸리는데 왜 감기에 병이 걸리냐면은 바로 우리 심장이 열이 내려가니까 머리는 식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식으면 안 되니까 열을 올리기 위해서 피를 많이 보내요. 보내니까 면역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분사가 딴 데로 몰리기 시작해요.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면서 여기에는 무방비 상태가 돼요. 네,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감기균이 들어오면은 처치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감기에 그냥 고스란히 당해버리는 바이러스에 점령당하는 몸이 돼요. 그래서 절대 머리는 감을 때 감고 나서는 나오려면은 30분 이상 있다가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몸 어때요?
열을 충분하게 가두고 있다면은 에너지를 충분히 가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앱 조상들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왔어요. 예, 그런 음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항암 물질, 항암 뭐제 어떻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거든요. 암 치료에서도 몸을 데우는 거고, 결국 몸 속의 열을 적절하게 36.5도를 전체를 다 골고루 데워주는 약을 드시길 바란다면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디 가면 돼? 밖에 가면 천재예요. 널려 있어요. 요 냉이 있잖아, 냉이. 냉이는요, 이 땅에 있으면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민들레보다 더 높여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식물인데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고 짠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오래 것이 좋아요. 오래된, 아니면 심지가 있어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해요. 그뿐인데 심지가 있다고 나쁘진 않아요. 단단한 심지가 나쁘지, 약으로 먹을 적에는 단단한 심지도 먹어도 돼요. 이게 겨울바람을 참고 견디며 살아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 가면요, 한겨울에도 살아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 가면. 봄동이라고 들어봤죠? 봄배추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추가 한겨울 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들은 저 벌레지가 있잖아요. 바닥에 착 누워요. 지면의 열을 이용해서 몸을 데우고 있는 거예요. 찬바람에도 견디고. 이게 눈 내리가지고는요, 이런 냉이가 눈 내리가지고는 죽지 않아요. 냉이 있죠? 눈 내리가지고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냉이가 여기서 지금 있는 것 중에는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다면 최고적인 냉이래요. 그래서 땅도 있잖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깊이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말은 여기는 싹 다 얼어요. 한겨울에 얼어도 안 죽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몸에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식물도 열이 없으면 죽어요. 식물도 열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몸에 열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냉이국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냉이무침, 냉이국, 냉이는 뭐 할 거 많아요. 초무침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 먹는데, 우리가 무쳐 먹을 적에 꼭 참기름 넣죠. 이유는요, 참기름이 냉이에 있는 기름보다는 냉이 자체로요,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너무 적은 양이라서 미량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어 역할을, 너무 강한 기름 우리 몸에 들어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참기름 살짝 이어가지고 무쳐 먹는 거거든요. 향을 느끼는 게 더 좋으니까 사실은 참기름에다 소금, 소금 넣고 이렇게 짜자자자 묻혀버리면, 참기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고 짜자자 묻혀보시면은요, 냉이향이 상큼하게 나요. 향은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치료제예요. 제가 한의대 교수들도 강의를 가르쳐주고 했는데, 약재를 가르칠 적에 제가 엄청나게 고역을 가지고 가르쳐줬지만, 예전에 10몇 년 전에, 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 중에 뭐냐, 향이 좋은 약재를 쓰라. 향이 좋은 약재를 쓰라. 근데 향이 안 좋으면 쓰지 마라.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아는 녹용 있죠. 녹용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 그 녹용을 어느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따지지 말고, 향이 좋은 녹용은 써도 된다. 향이 좋지 않는 녹용은 쓰지 마라. 아예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녹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러분 원흉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죠. 러시아산. 그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녹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꽃사슴 녹용이라고, 제가 사슴 뿌리 한 뼘 안에 들어가는 녹용만 쓰라 했어요, 옛 조상들이. 근데 이게 거의 다 만주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가 한때 수입 금지가 되는 바람에, 회분골 때문에 금지되는 바람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버린 녹용을, 러시아에서 버린 녹용을 이어와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진짜 이거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뉴질랜드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은 녹용은요, 향기로워요. 제대로 법제한 그 녹용은 향기롭게 들어요. 맛도 달고, 비린 맛도 없고,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썼다만,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그 녹용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자라나거든요.
봄에 자라 올라온 그 부분만 먹는 거예요. 녹용의 제일 윗부분이 좋다 하는 이유가요. 경희대 한방연구원에서도 뭐 이렇게 뭐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제일 윗부분이 녹용의 가장 좋은 성분인 성장 촉진 이제 호르몬제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거, 그게 윗부분에 70% 이상 들었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제일 위가 제일 좋다는 말이고, 그리고 맡아봤을 때 향기로운 거. 그 여러분이 봄나무를 다 맡아보면 향이 어떻대요? 향기롭죠? 그쵸? 그래서 향을 같이 느끼면서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먹을 적에. 그러니까 요거를 묻혀서 살짝 데치세요. 박박 데치지 마시고 살짝 데치는 건 데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게 땅 밑에 붙어 있었으니까 깨끗하진 않잖아, 그죠? 깨끗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게 뭐 벌레고 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레고 많으니까 살짝 씻어가지고 살짝 데쳐버리면은 또 그것도 죽어요. 세균도 죽고. 그리고 이걸 왜 살짝만 데치냐면은 우리 조상은 데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나무를 꼭 푹 익히지도 않고 살짝 데치. 어떤 물질을 식물을 섭취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완벽하게 섭취하고 싶으면은 푹 삶아가지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믹스로 밑대고 막 은대고 막 찌개고 막 그래가지고 먹어야지 소화흡수 잘 될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맛입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살짝 데쳤을까요?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을 그대로 흡수하고 싶어서 그래야 이거를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살짝 데쳤을 적에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박박 문지를 가지고 막 그냥 삶아가지고 푹푹 찌개가지고 막 반죽 해가지고 그거다가 뭐 어디? 요즘 뭐 믹서기에 왕 갈아가지고 맡아보세요. 향이 있는가? 향이 다 날라가고 없어요. 드셔보세요. 기분이 달라요.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기는 좋은데 생으로 먹기에는 독이 있는 풀도 좀 있으니까, 이 독이라 해서 다 우리 몸에 나쁜 건 아니고요. 적당량을 먹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은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환절기에 몸이 차가워질 때, 데워줄 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먹지, 한여름에는 드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좋으니까 그러면은 나 이거 못아가지고 한여름에 먹어야지 하고 냉장실에 꼭꼭 꼽아가지고 열하면은 먹어도 돼요. 먹을 수도 있지만은 드시지 마세요. 그때 먹어야 돼요. 요때가 좋은 거지. 봄나물이 뭐 좋다 하니까 이걸 뭐 1년 4.247 오잖아 지금요. 자, 달래 이거 4.247 오잖아, 그죠? 4.247 오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 몸이 더워 있잖아. 지금 여름에 뜨거워가 쪄 죽겠는데 더운데 또 더운 물 먹으면 왜 하는 게요? 몸이 더 더워지잖아. 그럼 화닥질 나, 짜증나요. 그쵸? 짜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속이 차가워졌다 싶을 적에는 여름에도 먹어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 잘 아는 이 마늘이거든요. 마늘도 몸을 데우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이 뭐랍니까, 항암물질 중에 뭐 최고의 음식이라고 막 떠들잖아요. 마늘이 한겨울을 지나거든요. 마늘도 한겨울을 지내요. 파도 한겨울을 지내요. 이것도 달래도 파같이 생기잖아요. 한겨울을 지내요. 여름 되면 죽고 없어요. 파는 모종 자체를 파나 마늘은 모종을 심을 때 언제 심냐면 늦가을에 심어요. 얼기 전에 심어요. 땅이 얼마 심기 힘드니까 얼기 전에 심었다가 겨울을 나요. 그대로 겨울 나요. 눈밭에서 그냥 있다가 봄에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죽는 거예요. 씨앗을 죽는다기보다는 꽃을 피고 이제 그냥 자손도 번식시키고 이제 사그러지고 다시 후대를 생각하지. 언제? 또 가을 돼야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름에 사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데우는 음식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암식품에 가깝다 생각해도 돼요. 왜? 항암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찬 곳에 뭐가 된다고요? 암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봄에 나는 식품들이 면역을 키우는데 도움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외에도요 많아요. 원추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아주 작을 때만 먹어야 돼요.
너무 크면 이게 억세지만 억세다는 게 그게 바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원추리를 사러 갔을 적에 잎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버리세요. 어떻게? 가위로 톡 잘라버리고 요만큼 잘라버리고 요거만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거 이거 아깝다고 다 가와가지고 먹고 나면은 먹는 만큼 손해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유채나물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겨울을 지내는 놈이에요. 그래서 유채꽃밭이 4월, 5월 되면 피지요. 그게 겨울 내 이렇게 찬바람 맞고 살다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믹스기로 할까 말까요? 안 되겠죠? 네.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냉이국을 끓이더라도 이어가지고 푹 삶으면 안 돼요. 예. 특히 푹 삶은 사람 많아요. 그 절대 하지 마세요. 질기다고 삶으면요 니나 먹으라고 주세요. 예. 된장에다가 뭐 조개든지 뭐 돼지고기든지 이었잖아요. 뻘뻘뻘 끓었잖아요. 다 끓었죠. 그럼 이제 간을 맞춰요. 그 다음 최고 마지막에 냉이를 살짝 데친 냉이를 넣든지 아니면은 센 걸 넣더라도 넣고 뽁뽁뽁 끓으면 데친 거와 같이 됐잖아요. 그때 꺼야 돼요. 그럼 바로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걸 그 다음날 먹는다 버리세요. 냉이 싸니까 버리세요. 그 약효 다 없어요. 이제 약으로 먹는 건데 면역력 키우면서 그걸 갖다가 푹푹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네. 꼭 하셔야 돼. 요거만 아시면은 우리 봄나물 쉽고 간단하니까 길거리에 참 많아요. 다만 여러분 요 밑에도 지금 봄나물 많이 나 있던데 내가 나중에 올려볼게 찍어가지고 같이 이 강의 도중에 한번 열어줄 텐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는 이 흙 밑에 이 분진가루 여러분 자동차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매연이 심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 밖에서 떨어지는 타이어 가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이크 밟을 때 성면가루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창문 딱 하루 열어놓고 닫아봐요. 딱 닦으면 돼요. 새카맣게 나오죠. 자, 이 가루 이거는 미세먼지보다 더 독한 거예요. 이 가루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자동차 안 타고 돼야 돼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주변 산에 다 있기 때문에 도심 주변의 산에서는 절대 뭐를 하지 마라? 이런 나물들을 채취해서 먹지 마세요. 도로가에 있는 거 절대 먹지 마세요. 시골에 가더라도요, 산골에 깊은 데 들어가야 돼요. 차들이 잘 안 다니는데. 그런데 왜냐면 이건 땅에 요것밖에 안 자라거든.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너무 가깝잖아요. 온갖 오염물이 다 들어가거든. 이 오염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온 나쁜 것들이 안에 있어요. 뭐 여러분 아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찾아가셔서 뽑아온 것 가지고만 쓰셔야 돼요. 여기도 천지 깔려있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적에 조심해서 사야 되는 거. 두 번째, 시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팔고 있는 데는요, 정체불명이에요. 어디 하우스에서 지을 수도 있어요. 하우스에서 지은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연이 바람을 안 맞았기 때문에. 지 스스로가 자연의 바람 안 맞은 것은 우리가 물고기 회 먹으러 갈 적에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가격이 몇 배예요? 3배, 4배 차이 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3배, 4배, 10배 이하의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인삼이 좋다지만 산삼보다 못하잖아요. 인삼씨를 산에 뿌리면 산삼이 돼요. 내가 산삼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 물어봤어. 얼마나? 세월만 지나가면 몇 대, 4대 이상 지나가면 산삼과 같이 된대. 그래서 쪼매네요. 커도 안 해요. 예, 산삼처럼 쪼매내져요. 산삼을 가고 몇 대를 근처가면은 인삼이 된대요. 근데 왜 우리가 인삼을 안 먹어요? 산삼하고 달라요, 맛이. 예, 인삼은 쓴맛이 잘 돌잖아요. 그게 사포닌 성분 맛이 같아요. 산삼이 더 많은데 산삼은 달아요. 단맛이 돌아요. 다르잖아요. 맛하고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을 먹고 싶거든. 이 봄에 그냥 조금 요 근처 경기도 근처
나들이 한번 가셔가지고 아니면 뭐 집 근처 시골에 있는 사람은 시골 근처,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쪽 이렇게 한번 나들이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봄나물 뜯어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자연도 숨쉬고 그죠? 여러분도 좀 그렇다고 함부로 채취를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채취 함부로 하다가 또 나물 채취했다가 또 벌금 받지 마시고 예 그렇게 도로가에서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꼭 그렇게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들나물만 좋은 게 아니고 산나물도 정말 좋거든요. 여기 산나물 중에는 취나물도 있는데 취나물이 없네요. 취나물도 산에서 난 취나물 향이 한 10배 이상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 취나물이 이런 나물들보다는 취나물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완전 그늘에 자라거든요. 거의 완전 그늘 아닌데 거의 한 그늘이 거의 한 70% 이상 그늘, 하루에 30% 정도만 해가 비치는 곳에서 자라는 게 참나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참나물들은 더 어떤 차가운 데 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향도 좋지만은 몸에도 좋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파는 참나물들은 다 키운 거예요. 키운 거니까 그런 취나물하고는 그런 취나물 취자 없잖아. 그런 취나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도 키운 것들은 조금 그래요. 자연이 아니니까 기왕이면은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의 것을 꼭 챙기시기 바라고. 취나물은 지금 산에 가서 뜯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고 뜯을 수 있는 데 가서 하여튼 뜯을 수 있는 데서는 뜯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몸이 좋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로 마음 상하고 걱정 많은 시간들 보내시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